미국이 그럼 트럼프 등장 전에 그럼 어떤 상태였냐? 최소의 법칙이 작용했습니다. 한계 설정 요소가 작용을 했습니다. 한계 설정 요소 자체가 미국을 개혁 노릇할 수 하기 딱 좋게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미국의 군사, 과학기술, 금융, 기축통화, 식량은 미국이 절대 우위예요. 그런데도 개혁으로 했어요. 여기 그 나무통 보이시죠? 다른 게 다 키가 높아도 두 군데가 만약에 키가 낮으면 수면은 그 두 군데 키 낮은 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한계 설정 요소의 법칙입니다. 군사, 금융, 기축동화, 지식, 과학기술, 식량이 아무리 힘이 좋아야 뭐합니까? 정신이 썩어 있고 정신이 망가져 있고 그 다음에 오펙을 섬겨야 되는데 석유를 구해와야 되는데 오펙 눈치 봐야 되고 오펙 눈치 보려니까 서유럽 봐줘야 되고 서유럽 봐주려 그러니까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아야 되고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으려니까 중국을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펙 섬기기와 정신 해체가 두 개가 한계 설정 요소로 미국의 힘을 가로막았어요. 힘의 사용을. 그게 그래서 이게 결국 한계 설정 요소가 된 거예요. 정신과 석유가. 50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이게 50년 동안 그 지경이었어요. 그럼 그걸 한번 다시 보시죠. 이건 제가 세네터줄에서 한 2번 말씀드려서 간략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석유가 이제는 한계 설정 요소에서 최강 요소로 바뀌었어요. 리미팅 팩터에서 리딩 팩터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 미국의 셰일 혁명이 최종 성공한 게 2016년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유정보다 더 그 수준까지 생산 코스트가 떨어졌어요. 40불 언더로. 사우디 코스트가 30불에서 40불 사이라고 예측되거든요.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자료에는 뭐 10불 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좀 더 진지한 자료들 봐보면 간접 코스트 다 따져보면 그거 약 35불, 37불, 40불 요 30불대 후반인 것 같다라는 자료들이 진지한 자료들이에요. 거기 수준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생산량도 최대예요.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세계 최강의 산유국이 된 거예요. 그게 2016년에 완성된 일입니다. 따라서 안보 전략의 초점을 이동합니다. 즉 아랍, 중군동, 유럽, 러시아 중심의 안보 전략에서 태평양, 동아시아, 중국 중심의 안보 전략으로 초점이 이동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와 아랍을 요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게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 9월 25일 날 유엔 연설,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서 정확히 드러나죠. 유엔 연설을 하는데 오펙을 싸잡아서 비난을 했어요. 미국의 안보 무임승차하면서 석유값 조작해서 전 세계 사람들 껍질을 벗겨먹는 날도둑 놈들이라고 한 10여 분 동안 오펙을 팼어요. 이거 옛날 같으면 생각 못합니다. 옛날 같으면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오펙을 그렇게 패요? 그러면 당장 유가 100달러,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오펙이 일치 단결해서. 물먹이는 거죠, 미국을.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이란에 대해서 금수를 걸었는데 미국이 작동을 해서 야 석유 증산해 하고 콜 딱 부르면서 튀어나가니까 사우디도 증산하고 다 증산해서 지금 유가 한 4, 5불 오르고 말았어요. 원래 이 사태 없기 전에 60달러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60달러대 후반이에요. 한때 70달러 가까이 갔는데 69달러. 지금 66, 65 거기선까지 갔다고요.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산유국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미국이 오펙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 오펙을 움직일 수 있어 아랍을 다룰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랑 아랍이랑 전쟁 붙여야겠다 이거요. 이란이 까불면 내가 왜 직접 패냐? 아랍동에서 패지. 그러니까 아랍의 첨단 무기 90조 원어치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 또 이스라엘 충성파들이 뭣도 모르고 그거 반대한다고 난리 법석을 부려요. 친중파 이스라엘 사실은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척하는 친중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싸우기 싫으니까 트럼프는 의회해갖고 국가 비상사태 이용해서 이거 아랍에 무기 파는 건 국가 비상사태를 위한 거야. 이란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걸로 팔겠다는 거예요. 얼마치 파냐? 90조 원어치 팔겠다는 거예요. 80 빌리언 달러 첨단 무기만. 그럼 옛날같이 아랍을 실지 끌려가면 첨단 무기를 못 팔아요. 아랍의 말을 안 듣고 그거 이스라엘 쓰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아랍을 딱 컨트롤 아래 쥐니까
첨단 무기 팔아봐요. 앞으로 미국이 석유 시장을 향후 200년 주물럭거리는데 그 첨단 무기 200년 후에는 구닥다리 무기네. 다 녹슬어서 다 분해됐네. 그 마음대로 팔겠다는 거죠. 마음대로 팔겠다는 뜻은 뭐냐? 이란 너희 까불면 우리가 너희 그냥 우리만 너희 팔 줄 아냐? 아니야. 이스라엘도 패고 사우디도 패고 이라크도 패고 다 패 임마. 이란 하나를 그냥 남의 손으로 그냥 코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고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전엔 석유가 미국의 손발을 묶는 한계 설정 요소였는데 이제는 석유가 미국의 다른 힘을 더 잘 쓰게 만들어주는 최강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부스터가 된 거예요. 부스터. 이런 요소는요. 아까 정신도 똑같아요. 아까 한계 설정 요소가 두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손발을 묶어온 하나가 석유고 하나가 정신이다. 정신이 완전히 해체 쓰나미에 휩쓸려 버렸었거든요. 미국이. 60년대 후반부터. 가족, 동성애, 섹스, 그 다음에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선과 악,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추함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게 해체예요. 그게 해체입니다. Deconstruction. 그게 Deconstructivism, 해체주의가 미국의 정신을 5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 해체주의가 드러난 게 PC 좌파죠. PC 리버럴. 그 50년 지배했어요, 미국을. 그게 이제 정신이 미국의 약점이었다고요. 그게 뒤집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대한 정신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정신혁명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혁명 배경은 뭐냐? 그럼 애초에 해체가 왜 왔는데 해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석유 받들어 모셔야죠. 베트남 전쟁은 깨졌죠. 그러나 석유를 받들어 모셔야 되고 베트남 전쟁을 깨졌고 이거는 해체 쓰나미를 촉발시킨 뇌관이에요. 원래 해체로 가는 화약이 장애져 있었던 거예요. 그 화약이 뭐냐? 결국 분업과 소통입니다. 한번 보시죠. 1990년대부터 비로소 PC가 서비스업 지식관리직에 나와가지고 서비스와 지식과 서비스업의 노동이 고급화되기 시작했어요. 지능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 형편없었어요. 이따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2010년이 돼야 개인 관점 소통이 일반화됐습니다. 그전에는 개인 관점 소통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이 2000년경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시작했는데 인터넷 게시판 폭도 그리고 그전엔 아예 매스미디어에 쪼물락거리는 매스미디어에서 조작당하는 그런 대중이었지. 2000년 이전에는 매스미디어에서 조작당하는 대중,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0년 동안은 매스미디어로부터는 약간 놓여놨는데 이제 지들끼리 떼모여서 게시판 중심으로 날뛰는 인터넷 폭도. 어디도 차분한 개인 관점 소통이 없었다고요. 이게 2010년에야 들어오기 시작해요. 1990년 이전에는 컴퓨터 없는 자동화 거대화 플러스 컴퓨터는 거대 조직을 위한 메인프레임 컴퓨터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왼쪽 그림은 우리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주의 성향 코미디언 있죠.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런 화면이죠. 너무 유명한 화면이라 잘 아실 겁니다. 자동화 라인에서 하루 종일 입에다가 입이 찢어지게 볼트너트 집어넣고서 하루 종일 이거 돌리고 조립하다가 라인에 말려 들어가서 저렇게 오징어 퍼대가는 그런 화면이죠. 오른쪽은 물론 현대 거라 저게 완전히 저기는 지금 현대 모델은 저기 뭐야 저 집체 같은 트랙터 뭐 수확기 이런 건데 컴바인 이런 건데 현대 모델은 저기 컴퓨터 많아요. 물론 지금 저 모델은. 그러나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저런 식의 집체 같은 그런 거대한 장비들이 언제 나왔냐.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나오잖아요. 그 무렵에. 1940년대 50년대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능이 없죠. 컴퓨터 조작이 안 되는 자동화 거대화. 이게 그 당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도시로 밀려 나오죠. 도시로 밀려 나오면 뭐 그런 컴퓨터가 그때 있냐. 컴퓨터 메인프레임만 있어요. 이런 컴퓨터 기억하시죠? 저장 장치는 릴테이프이고요. 모니터도 없어요. 내주는 거는 이런 띠에다가 구멍 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그런 걸 내주고 또 입력할 때도
저런 걸로 입력하죠. 그 천공 카드로. 그럼 혼자서 시리륵시리륵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죠. 열이 많이 나가지고 저 안에 순행식 워터 재킷이 돕니다. 자동차 라디에이터 같은 식으로 돌아가면서 열시켜요. 근데 성능은 어떠냐? 지금 저기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합쳐도 우리가 쓰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요거보다도 못합니다. 컴퓨팅 파워나 저장 능력이. 자, 저거 어디서 썼냐? 대학, 군대, 항공사, 큰 물류회사, 은행, 이런 거대, 철도회사, 이런 거대 조직만 썼습니다. 거대 조직을 위한 메인프레임 컴퓨터입니다. 자동화돼가지고 사람은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그 사람들이? 아리따운 처녀들이? 저거 하죠. 전화교환소. 1950년대까지만 해도요, 저런 교환수들이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일본의 미래학자가 일본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전화가 보급돼 나가면 일본에 저런 전화교환소가 200만 명, 300만 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조만간에.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즉 서비스업이 무지능이에요. 지금은 뭐 아주 근사하게 생긴 아가씨가 근사한 옷 입고 나와서 무슨 굉장히 즐거운 전화교환업 같죠. 저 업은요, 텔레마케팅보다 더 힘듭니다. 사람 파김치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요. 내 어디요 꽂고, 내 어디요 꽂고, 내 어디요 꽂고. 사람이 하루 종일 저거 하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방법이 없잖아요. 매스미디어, 신문과 텔레비에서 떠들어주는 바보 같은 소리 외에는. 저렇게 살았어요, 현대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해체 얘기가 나오죠. 아, 컴퓨터 나왔다고요? 물론 나왔죠. 이게 아마 저기 그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저기 스티브 잡스 아니면 저걸 것 같은데, 저기 빌 게이츠 같은데 나왔죠. 그 사람 처음에 얘기는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빌 게이츠나 그 스티브 잡스, 지금 애플 컴퓨터 창업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얘기가 모든 가정에 컴퓨터 넣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냐? 1990년대 벌어진 건 관리직 서비스직의 지능화가 시작된 거죠. 1990년대. 엔지니어 E, 관리 M, 서비스 S, EMS의 서비스화가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그리고 2000년경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됐어요. 그럼 초고속 인터넷 보급돼서 사람들이 똑똑해졌냐? 소통이 뛰었냐? 아니죠. 이거죠. 인터넷 게시판에서 폭도가 되는 거죠. 이거 서양 그림인데 딱 보면 촛불혁명이네. 좀 촛불을 근사하게 횃불같이 만들었네. 저게 서양에서요. 인터넷 폭도, 인터넷 넷 치면 저런 그림 나와요. 구글링에서. 인터넷에서 폭도가 돼갖고 열받아서 튀어나오고 사람 하나 네트워크에서 악플 달아서 죽여버리고 이런 거죠. 거기서 더 열받으면 이제 저기 세종로 앞에 이제 촛불 들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폭도 형태거든요. 자기가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 안 하고 무슨 박근혜 그 나쁜 여자를 왜 편들어 이런 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신문에서 다 얘기했잖아, 텔레비에서 다 얘기했잖아, 그 게시판에다 그렇게 썼는데 네이버에다 나오는데 지식의 수준이 네이버에서 딱 막혀 있어요. 인터넷 검색 네이버에서만 해요. 네이버는요 검색 엔진에 못 들어갑니다. 러시아의 얀덱스 검색 엔진에 들어가고요. 중국의 바이두 검색 엔진에 들어가는데 네이버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 네이버는 웹 검색이 아니에요. 한 상 차려서 바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골라서. 그러니까 지들 입맛대로 짜갖고 바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외국 논문 검색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웹 검색이 아니니까. 그래서 네이버 절대 검색 쓰지 마세요. 네이버는 절대 검색 쓰지 마세요. 검색은 구글로 쓰세요. 자, 이게 이제 2010년까지 이랬다고요. 근데 2010년부터 개인 관점 소통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개인 관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관점 소통이 나오면은 개인이 되면 진실에 수렴하거든요. 자, 왼쪽 그림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연세가 있는 사람들은 이메일도 잘 못해요. 지금 이메일 하거나 말거나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카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일리터러시, 디지털 문맹이 없어졌잖아요. 완전히 어디든 다니면서 하거든 이제는.
그러니까 저 윗줄에 있는 가운데 그림은 지금 이 소셜 미디어라고 말해주는 거. 페이스북, 뭐 트위터, 유튜브, 카톡, 뭐 비메오, 뭐 링크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이제 휩쓴다고요.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실 인디비주얼 미디어예요. 사회적 미디어가 아니라 개인적 미디어예요. 저게 뭐냐. 내가 친구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제가 패친이 5천 명인데 꽉 찼어요. 신청하셔도 못 받아드립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래요. 제가 밤에 자다가 탁 밤중에 일어나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 머릿속을 뻥 하고 졌어. 아,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나. 이제부터 내가 문재인 달님을 받들고 박원순 시장님을 받들고 나도 깨시민이 되어서 진보스럽게 살아야지. 내가 너무 투딱스럽게, 너무 보수스럽게, 너무 극우스럽게 편향되게 살았구나. 그럼 뭐부터 고쳐야 될까? 아, 내가 그렇게 틀딱스러운 소리 하면 좋아하는 저 패친부터 다 잘라내야겠구나. 그래서 밤새워서 5천 명을 패친을 친삭을 하고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골라가지고 문재인스러운 사람, 박원순스러운 사람, 유시민스러운 사람, 이재명스러운 사람, 김경수스러운 사람, 드루킹스러운 사람들로만 딱 패친을 한 2천 명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졸려가지고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아, 저의 페이스북은 완전히 문바스러운 세월호 노란 리본으로 포장되어 있는 페이스북이 펼쳐집니다. 그죠? 이게 개인 관점이에요. 내가 관점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야, 개인 관점을 다 가지면 그럼 사회가 정말 분열되겠네. 겉으로 보면 분열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진실의 수렴해 가요. 보세요. 요새 인터넷에서 저희 자유시민들 안 밀리죠. 저희 진실 말하는 사람들 안 밀립니다. 이거요.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쟤들이 게시판 갖고 있었고요. 그땐 트위터가 초기여 갖고 원래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우리 스타일의 미디어인데 소셜 미디어인데 우리 스타일의 수단인데 쟤들이 그땐 갖고 있었어요. 두 개 갖고 있으니까 그때 쟤들이 무소불위로 날뛰면서 천안함에 대해서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받아 트위터에서 받아 거짓말해. 그래 두 개가 합쳐져서 맞물려 돌아가니까 뭐가 되냐. 아, 미국이 조작했거나 이스라엘 잠수함에 와서 들이받았거나 국정원이 조작한 거라며. 그때 국민의 60, 70%가 그렇게 믿었어요. 2010년 가을에 연평 포격 전까지. 그러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고 딱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지금 8, 9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안 밀리잖아. 왜냐? 유튜브. 아, 문재인 유튜브 미워 죽을라 그러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이건 우리 무기예요. 우리. 왜냐? 개인화된 관점이거든요. 관점이 개인화되면 진실에 수렴해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200년 전에 덴마크죠.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의 말입니다.